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채널명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올리는 컨텐츠네요. 기존의 채널명은 너무 사업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다 담아내기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널명을 좀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주제의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주제인 왜 나는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은 사업만 하면 망할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래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신 저의 지인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누구나 다 사업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우리를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팔고 싶은 상품도 하고 싶은 아이디어도 넘쳐나는 세상이죠. 조금만 세상을 둘러봐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이렇듯이 세상에는 사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성공하지는 못하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업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하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 이 수많은 초창기 사업가들 중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을 다 제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건 바로 그 분야, 내가 사업하는 그 분야에 대한 나의 전문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누군가 다른 제3자인 고객이라는 존재에게 우리가 파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영업이라고 하죠. 판매 행위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분들을 설득하고 고객분들에게 이 상품,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철면피를 깔고 당당하게 이 상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업을 하는 뻔뻔함, 능글맞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업 분야, 내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는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도 없이 다른 제3자에게 나의 상품이 좋다, 나의 아이디어가 좋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에 가까운 말이죠.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안목을 과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무슨 말일까요? 내 사업이고 내가 하는 일인데 내 안목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안목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시장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존재예요. 그런 시장을 상대로 우리는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피칭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의류 사업을 해요. 이번에 의류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이 역시나 얼마 없죠. 한 1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번 봄을 맞이해서 신상 상품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신상 상품 중에 신상 자켓을 하나 들여오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갔는데 역시나 시장에는 이쁘고 멋진 상품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면서 제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있죠. 그러던 중에 진짜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누구나 봐도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상품이 제 눈에 딱 띕니다. 상품 가격을 물어보니까 저건 장당 1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저는 내심 제 속마음 속에 저건 사야 된다는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직감적으로 저 상품에 꽂혀서 저 상품은 무조건 사야 된다. 왜? 내 눈에 너무 예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 상품을 사입을 해옵니다. 색깔별로, 사이즈별로,
한 10벌 정도 구매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자본인 100만원이 다 소진이 되겠죠. 신나게 사입을 해오면서 이거는 진짜 올리자마자 바로 팔릴 거야. 왜냐? 너무 예쁘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착용도 하고 착용샷도 찍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택배사 계약도 하고 봉투도 사고 이렇게 저렇게 판매를 위한 기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를 하죠. 결과는 어떨까요? 99.99% 재고로 남을 겁니다. 이 예에서 저는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가 다 좋아할 만한 디자인의 상품이라면서 너스레를 떨었던 것. 두 번째는 자본을 생각하지 않고 초반부터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저 자신 스스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본금은 다 투자했으니 판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판매가 되질 않으니까 자본 회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접어버립니다. 이게 초반 자금을 100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요 정도의 충격인데 만약에 평생 직장에서 모았던 돈을 이번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쳐보죠. 그 피해가 정말 막대할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스토리, 가장 흔한 레파토리가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경제 시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언급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셨을 겁니다. 다들 갑자기 국부론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자신의 안목을 통해서 구매한 이 상품이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를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목을 통해서는 내 안목만 가지고는 절대적인 표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의 성향과 안목이 있고 모두에게 다 아름답고 멋질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필요할 수는 있으나 당장 급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계속 시장을 향해서 던져보면서 이 상품이 통할지 안 통할지 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백종원님께서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인은 대중적인 입맛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공략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와, 이게 정말 사업의 정석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모든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 정말 넓게 사용이 되는 범용적인 가설이에요. 모든 사업은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는 부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대중적인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발 디딜 틈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무턱대고 호불호가 너무나도 극명한 내 눈에만 이쁘고 내 눈에만 멋진 것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 발 디딜 틈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발 디딜 틈, 이 초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바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 그것을 시도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것만 시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나는 내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상품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은데 말이죠. 물론 아닙니다. 대중적인 것은 우리, 나라는 브랜드를 세상과 시장에 인식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점차 호불호의 영역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스타일,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상품군들을 시도를 하고 다양한 기본 상품으로 내 브랜드 자체를 시장에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도전을 계속해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위치가 확고해졌을 때, 초석이 어느 정도 다져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취향이 가미된 상품군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시장에 지속적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시장에서 통하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또는 이 정도는 시장에서 거부를 하는구나. 그럼 이것보다는 조금 덜 하는 걸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피칭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테스트만이 실패라는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아이템들이 시장이 원하고 시장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시장과의 끊임없는 피드백에 따라서 변화하고 시장과 함께 공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으로부터 원하는 존재가 된 내 브랜드, 내 상품들, 진짜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이렇게 우리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대중의 마음을 잘 알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잘 알며 끊임없이 시장을 향해서 도전하고 테스트를 하며 우리의 마인드를 그 시장에 관철시키고 시장이 나라는 브랜드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그 과정,
그 시스템을 갖추고 만들어 나가는 것을 사업이라고 칭하며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라는 두려운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새로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 시장에 나의 브랜드를 관철시켜서 나의 브랜드의 색깔을 갖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느낀 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